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원래 이렇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신 분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번 시간 한 2주 전에 제가 올린 부동산 기초 강의도 있어요. 예, 그 동영상 보셔도 되고, 거기에 좀 더 추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강의를 보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과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제 생각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부동산에는 제가 무조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라고 했어요. 예, 아파트를 꼭 투자를 하시고요. 다른 상가, 뭐 토지, 뭐 건물, 뭐 재개발 빌라, 뭐 이런 것들, 뭐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인데 하여튼 좀 약간 특이한 것들은 일단 아파트 투자를 하시고 나서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이 경험을 먼저 하고 나서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랑 얘기도 해보고 매매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도 얼마인지 파악도 하시고 뭐 취득세가 얼마인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세가 뭐 얼마인지 뭐 종합부동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나는 땅에 투자하겠어. 나는 건물을 사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한 예로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가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도. 예.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 중에 뭐 그냥 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 안 하고 계속 돈 모았는데 한 60세가 돼가지고 20억이 있는 거죠. 아, 나 건물이나 하나 살까? 뭐 그런 분은 많이 없겠지만 하여튼 건물을 샀어요. 20억짜리를. 근데 막상 사고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건물이. 가치가 없는 거죠. 건물을 살 때도 땅이 무슨 용도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뭐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네, 뭐 개발 호재가 어떻게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따지고 하시는 분은 없죠. 건물 살 정도면. 네. 근데 어쨌든 네, 아파트를 좀 하셔야 돼요. 아파트 하고 나서 그러면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에서 가장 핵심은 자기 동네만 보지 말아라예요. 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요, 인천만 보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만 보고요. 특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만 보거든요. 근데 왜 강남에 왜 뜨냐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만 보는데 지방에서 이제 부동산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강남만 또 보고요. 예, 수도권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되게 매력적인 곳인 거예요, 강남이. 투자처럼.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은 많은데 강남에 아시다시피 땅이 없어요. 예. 땅이어봤자 저 밑에 쪽, 그 개포동 밑에 쪽인 뭐 이렇게 그린벨트 쪽이나 있지 거의 땅이 없어요. 땅은 없는데 정부에서는 재건축도 막고 있죠. 뭐 안전진단을 강화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음마아파트 78년도 건축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음마아파트 지금 부겨도 한참 전에 부겨야 되는데 예, 지금 못 부기고 있죠. 왜냐면 그게 상징이 너무 커요. 음마아파트를 만약에 부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전세를 찾아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전세값이 폭등을 하겠죠. 전세값이 폭등을 하면은 아파트 값은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갭 투자가 성행을 해요. 갭 투자란 여기서 말하는 갭 투자란 저번 시간에 다 한 건데 그냥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7억 정도 이제 전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3억만 있으면, 내 돈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전세가 만약에 전세값이 막 올라서 9억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그럼 내 돈 1억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0억짜리를 샀어. 근데 이게 전세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2억, 3억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그냥 쉽게 그냥, 예, 이거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전세가 이제 2억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막 이렇게 13억이 된 거죠. 뭐 이게 다 떠나서 나는 3억 투자해서 13억짜리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벌었죠. 10억 투자해서 10억짜리 집이 13억이 됐으니까는 3억이 올랐잖아요. 나 3억 투자해서 3억을 번 거잖아요. 그 수익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짜리 수익률이 말이 안 되죠. 근데 2017년 재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100%가 넘어요. 예. 100%가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200%짜리도 있어요. 서울에 갭 투자 해가지고 200% 넘는 것도 있어요. 2년 만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데 이게 아파트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파트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등급을 나누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되게 싫어하겠는데 등급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세 가지로 나눌게요. 너무 많이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1등급은 아시다시피 강남이고요. 요즘에 1.5등급이라고 그럴까요? 마용성? 마용성은 뭐냐면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말해요. 강남이 비싸고 좋죠. 근데 마용성도 웬만한 거는 다 10억, 20억 하거든요. 특히 성수동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동구에 성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수동은 왜 뜨고 있냐면은 거기가 이제 되게 못 사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가. 왜냐면은 이게 이제 서울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이제 가정하면 옛날에는 4대문 중심으로 이제 발달을 했죠. 70년대 이제 강남 개발하고. 근데 그 전에는 강남 밑으로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중요한 상업은 이게 가운데 몰렸고 좀 이렇게 주변에 이제 집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주변에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성수동에 옛날에 70년대 이렇게 섬유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요즘에 카센터도 많죠. 여기에 인쇄소 이런 것도 금속 이런 거 공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성수동에 그런 이제 공장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레미콘 회사도 있고요. 그 레미콘 회사는 2022년에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수동이 공장지대였는데 지금 그 공장들이 이제 2019년이잖아요. 이제 공장들도 오래됐고 이제 그 공장을 처분하고 땅을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가는 곳도 있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건물 그러니까 땅 주인이 공장 주인이 하는 건 몰라도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부동산 값이 점점 오르니까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보통 3% 4% 정도 월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값을 측정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임대료가 오르니까는 이제 떠나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또 성수동이 평당 4천, 5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주도 이제 공장 주인도 이제 늙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땅 팔아서 노후나 이제 하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 공장지대가 이제 지금 공장을 부기고 거기에 빌딩이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 같은 데도 이제 뜨고 있고 어쨌든 1등급은 마용성, 강남 마용성, 목동도 있죠. 목동.
이게 한 1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1.5라고 보죠. 예. 자, 2등급, 3등급인데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는 보통 강의 자체를 한 10분밖에 안 해가지고 좀 이따 끊어서 또 갈게요. 예.